예, 312페이지 예, 소유권입니다. 자, 제1절 서술은 지금 설명드릴 건 없고 315페이지 제2절 상인관계에 관한 사항 중 주의 토지 통행권은 5, 6월 달에 정리해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시험에 제일 중요한 점유취득 시효를 해야 되기 때문에 325페이지 제3절 소유권 취득 중 서설의 2번이요. 예, 우리 시험에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8개가 있어요. 이 8개는 10년에 한 번쯤 박스형 문제예요. 자, 원시 취득, 법률 규정 체크하시고 첫째 줄이요. 셋째 줄 전반에 원시 취득 체크하시고 대표적인 원시 취득이 8개가 있고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선의 취득하고 취득시효하고 취득시효 체크요. 그리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섭득, 매장물 발견, 첨부요. 첨부는 3가지가 있어요. 부합, 혼화, 가공. 선의 취득,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섭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혼화, 가공. 이 8가지가 대표적인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고 전부 원시 취득입니다. 그중에 우리 시험에 중요한 것은 취득시효입니다. 그래서 2번에 취득시효라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취득시효를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예, 시험에 아주 중요해요. 예, 민법 245조 제1항은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 시효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논점인데 동산 소유권도 점유취득 시효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외에도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점유하는 자에게는 점유취득 시효가 인정이 돼요. 민법의 8종의 물건 중 점유하는 권리가 대표적으로 용익물건이요. 지상권, 전세권은 점유하는 권리입니다. 취득시효 가능해. 근데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시효는 가능하지만 모든 지역권이 아니라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서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합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은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예, 한 번씩 말씀을 안 드리면 소유권만 취득시효한다고 착각하는 분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 것이 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점유취득시효할 때는 소유의사는 필요 없죠. 예. 자, 가령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을이 어떻게 점유하고 있는가? 20년간이란 장기간 동안 계속하여 소유의사를 갖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면 엔드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안 됩니다. 을이 시효를 완성해요.
시효를 완성하면 이 점유하는 자를 시효 완성자라 말해요. 그런데 245조 제1항이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확인하기를 이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성계 취득이다. 예. 원시 취득인데도 소유권 보존 등기하지 않고 실무상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 아니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 동일한 토지에 이미 간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면 등기 기록이 이중으로 개설될 염려가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실무상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그건 등기법이에요. 그런데 24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을이 부동산 소유권을 점유 취득 시효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인데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민법 187조의 예배라고 말해요. 민법 187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245조 제1항은 무엇하라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하라 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 187조에 대한 예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란 형식은 필요하지만 등기가 된다면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 개시한 때로 소급해요. 점유 개시한 때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시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년 동안 점유한 것이 부당이득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소유권은 갖고 가고 20년 동안 점유한 지료 지급하라고 갑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요건을 따져볼게요. 20년 동안 계속해서 점유해야 되고 소유의사 있어야 되고, 소유의사란 자주 점유를 말하죠. 평온하고 공연해야 돼. 그러므로 을이 소유자가 아닌데도 계속 자주 평온 공연 점유하면, 하자 없는 점유하면 등기하면 무엇을 취득할 수 있다고?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 그럼 이 요건 중에 하자 없는 점유 중에 빠진 게 있잖아요. 선의 점유와 무과실 점유는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라니까. 선의 점유와 무과실 점유가 부동산 소유권을 점유 취득 시효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악의 점유해도 부동산 소유권을 점유 취득 시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줄여 적을게요. 예.
그러므로 갑을 간에 소송이 붙으면 재판을 해야 되거든. 그럼 증거에 따라 재판하기 때문에 입증 책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무과실 점유를 제외한 하자 없는 점유는 추정되기 때문에 계속 자주 평온 공여는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점유자에게 추정되기 때문에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계속 자주 평온 공연을 입증한다 안 한다? 안 해. 시효 완성을 저지하려고 하는 갑이 추정되는 것과 반대 사실, 계속되지 않았다 또는 타주다 또는 폭력이다 또는 엄비다 라는 것을 시효 취득을 저지하려고 하는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입증하지는 않는다. 그럼 시효 완성자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데, 도대체 누구에게 등기 청구할 것인가?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요.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줄여서 이렇게도 말해요.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인,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만약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소유자로 등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그자를 상대로 시효 취득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예요. 물론 진정한 소유자여야 하지만, 줄여서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자.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효 완성 전 소유자 변경은 시험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간혹 지문에 올까봐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효 완성 전 소유자 변경이란 이야기는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을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효를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병이 매매 계약 등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이 병이란 소유자는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달라졌잖아요. 그럼 시험의 논점은 을의 점유 취득 시효가 중단이 될 것인가? 이거 외에는 큰 의미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을이 10년 점유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매매가 돼버렸다고. 을의 점유 취득 시효가 중단이 되면 10년 점유한 게 제로가 됩니다. 중단이 되면. 그럼 을이 다시 이 토지를 점유 취득 시효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와 같은 요건으로 20년 점유해야 돼. 중단이 되면. 중단이 안 되면
어른 10년만 더 점유하면 돼. 중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되겠습니까? 중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 병이 을로부터 점유를 회복하지 않고 을이 점유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을이 10년만 더 점유하면 시효를 완성해 버릴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 외에는 큰함이 없어요. 그럼 시험의 논점은 결국 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변경이 논점이에요. 근데 나중에 바쁘면 이것만 자꾸 강조할 거예요. 이건 특별한 의미가 없거든. 시효가 완성이 되고 등기까지 돼버렸다면 이미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소유자 변경은 시효 완성자로부터 소유자가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논점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시효 완성 후라고 말하면 항상 등기는 하지 않았다가 따라오는 거예요. 완성 전후만 강조한다고. 등기가 된 경우는 논점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말은 갑하고 거래한 자지 을하고 거래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원칙은요. 그 말입니다. 그럼 자,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예, 복잡한 판례 한두 개를 빼고는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을이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는 완성했지만 아직 등기하지 않았어요. 여기만 강조한다고 여기만. 그럼 아직까지 을은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했지만 을은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있죠.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지난주엔 채권적 청구권이잖아.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하는데 소유권도 누구에게 있고 갑에게, 등기도 누구에게 있고 갑에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지만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적이라.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지만 시효 완성자가 그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지난주에 매수인하고 시효 완성자하고 아래 위로 비교하라고 간격까지 색깔까지 맞추어 드렸어요. 예,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알아야 됩니다. 예, 월요일 달에 한 판 더 하면 알아야지. 자, 그 뒤 갑이 병에게 매매 등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예를 드는 구조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갑이다, 병이다.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갑입니까, 병입니까? 시효 완성 후 갑이다, 병이다. 갑이잖아요.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등기 청구하지 못한다는 말과
시효 취득을 주장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언제나라 말하면 틀려. 예외가 있다. 이차 취득시효.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가 2차 취득시효가 가능하다고 말해요. 2차 취득시효를 다시 제자를 써서 학자들은 무엇이라 말해? 재취득시효예요. 그 말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점유 개시 시점으로 삼아 을이 또다시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를 완성했고 그때까지 병이 소유하고 있다면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기 때문에? 병이기 때문에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즉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라 말하면 틀려요.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 이와 같은 매매는 원칙 유효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중매매의 법리는 제1행위도 제2행위도 매매에 국한되지 않아요. 처음의 것은 무엇인데? 시효 완성인데 뒤에 게 매매라도 이중매매의 법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이중매매는 원칙 유효. 제2매수인 병이 이미 을이 시효를 완성했다는 걸 알고 매매해도 단순 악의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해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효한 매매도 있고 등기까지 했기 때문에 병이 무엇을 취득한다고? 소유권을.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두 가지 했는데 그냥 저 이래 하면 안 되겠네. 이 동그라미 1, 2하고 구별이 안 되네. 이렇게 해드릴게요. 예,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을이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는 완성했지만 아직 등기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쯤은 이런 분은 안 계시죠? 시효 완성해서만 빨리 등기하지 왜 안 했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말라 이 말들 말씀드렸어요. 일반인들은 시효 제도를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10여 년 전에 시효를 완성했는데도 아직까지 모르고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말입니다. 나중에 알게 돼. 나중에 주로 언제 알게 되는가 하면 그 며느님이 공인중개사 공부하다 알아 주로.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이거 시효 완성한 것 같은데요. 그때 알게 된다고요. 대부분은요. 자, 을이 시효를 완성했지만 아직 등기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또다시 병과 매매하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는데 이 병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갑의 배임행위 즉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해 버렸다고. 적극 가담했다는 말만 등장하면 이중매매는 전부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럼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인 경우 제1매수인 즉 시효완성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병 제2매수인의 등기를 말소시켜야 될 것인데 반사의 질서행위 복습하고 있어요. 이 병 명의의 등기를 시효완성자가 직접 말소 등기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직접 말소 등기 청구할 수는 있습니까? 없어요. 이 어른 매도인을 대위한다는 논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파란 글을 적은 이유는 여기에 논점이 아니다. 시험 지문에는 등장하지만 이미 배웠던 거라서 파란 글로 적었어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갑을 대위하여 병 명의의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해야만 하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직접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을이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는 완성했지만 아직 등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병이 매매계약 등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병을 상대로 시효 취득을 주장, 등기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인데 어떤 이유에서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갑에게 소유권이 회복이 될 수 있거든. 어떤 이유에서건이라 돼 있어요. 가령 대표적인 이해를 하나 들면 갑이 병한테 한번 팔아먹었다고 다시 병으로부터 사들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시효 제도를 알면 이 짓 하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갑도 을도 병도 시효 제도를 모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갑이 병한테 토지 팔았다가 괜히 팔았네 이런 생각이 들면 병을 설득해서 도로 살 수도 있다 없다. 어떤 이유에서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이 된다면 되겠죠? 예. 이 을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갑을 상대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시험에 자주 물어본 정답이 되는 요소를 하나 해보자고요.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을이 20년간 소유이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갑병이 매매 계약 등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 소유자가 병으로 달라져 있다면 그때는 을이 원칙적으로 병을 상대로 시효 취득은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이 경우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갑이 시효 완성자인 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잖아.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병이 매매 등을 하고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동일한 토지를 또다시 을에게 등기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거예요. 이때 원칙적으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갑을 상대로 책임은 물을 수 있어요. 책임은 물을 수 있는데 그 책임이 이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 책임이 채무불이행 책임일 것인가? 아니면 불법행위 책임일 것인가? 가 시험에 자주 물어본다고. 이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이행불능이 채무불행의 일종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안 떠오르니까 현혹 자체가 안 되는 모양이네. 불법행위 책임이지 채무불행 책임 아니에요. 왜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닌가? 시효가 완성이 돼도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와 시효 완성자 사이에 계약 관계에 따른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쉽게 접근하면 을이 시효를 완성한 것이 계약하고 시효 완성했습니까? 법률 규정에 따라 시효 완성했지. 그 시효를 완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갑하고 시효 완성자 을 사이에 거리 길어서 줄였습니다. 계약 관계에 따른 채권 채무는 발생, 즉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돼.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을이 이해해서 보시라 이 말입니다. 선이라면 을이 시효를 완성했다는 걸 몰랐다면 그리고 처분했다면 그래서 이행불능이 됐다면 불법행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런데 이미 을이 시효를 완성했다는 걸 알고 처분하여 이행불능이 되면 그때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니까요. 알고 처분해야 불법행위 성립합니다. 그래야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선이라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이걸 시험에 자주 물어봅니다. 이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는 말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지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3, 4월은 여기까지야. 그 다음 등기부 취득 시효를 해볼게요. 취득 시효에 관련된 판례가 수십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정답이 될 만한 요소는 67개밖에 없어. 17개밖에 없는데 한 5개 해버렸다 벌써. 되겠습니까? 자, 민법 245조 제2항은 등기부 취득 시효예요. 자, 이런 걸 의미합니다. 자,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는 을 명의로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그런데 갑이 진정한 권리자고 등기된 을이 무권리자란 말이에요. 왜는 따지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지난주인가 이런 거 했었잖아.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갑을 간에 매매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는데 매매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되기 위해서 매수인 명의의 등기는 말소 등기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판례 유인성설. 됐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 말소 등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을이 소유자로 등기된 채로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면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좌측에 일반적인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하고 요건을 구별해 볼게요. 일반적인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는 점유한 을이 등기는 됐다 안 됐다? 안 됐어. 이건 등기가 됐기 때문에 몇 년간 점유하면 돼? 10년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0년 점유해야 되는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된 데다가 10년 점유요. 그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 등기가 10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전 20년 점유, 이건 10년 점유에 플러스 등기. 10년 점유처럼 보이잖아요. 이걸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라 말해. 등기법이에요. 소유회사는 똑같잖아요. 평온공연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있다고? 선의무과실이요. 이게 요건이라. 선의 및 무과실 점유가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요건이란 차이점이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시효하고는 달리 악의 점유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이 선의 및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지 등기에 관한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아래쪽은 다 어디에 걸리는 말이라고 그런 것도 지문에 등장해요. 이 빼고는 전부 점유다, 점유. 선의 및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지 등기에 관한 것 아니에요.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만 선의 및 무과실이면 되지. 10년 동안 계속하여 선의 및 무과실일 필요는 있다 없다? 그중 다른 건 이 점유자에게 전부 추정이 돼. 하자없는 점유, 계속, 자주, 평온, 공연, 선의는 추정되지만 무엇은 추정되지 않는다고? 무과실만큼은 추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갑을 간에 소송이 붙는다면 을은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고 갑은 등기부 취득시효를 저지하려고 한다면 입증 책임이요.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 계속, 자주, 평온, 공연,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가 입증 안 해요. 등기부 취득시효를 저지하려고 하는 상대방 갑이 추정되는 것과 반대 사실, 계속 아니다 또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다 또는 평온이 아니라 폭력이다 또는 공연이 아니라 엄비다 또는 선의가 아니라 악이다 라는 걸 입증해야 되지만 무과실 점유는 점유자에게 추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무과실 점유만큼은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 이 사례에서는 을이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입증해야만 해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라는 걸 이해하시고 이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을이 소유자로 등기된 채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또다시 등기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
요건만 갖추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해야 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좌측보다는 분쟁이 적다 많다. 적다니까요. 판례가 적어요. 요건을 갖추었는지만 다투지 요건만 갖추었다면 등기하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시효 완성 후 등기 전 소유자 변경 이런 논리는 여기 없다고. 요건만 갖추면 바로 소유권 취득해버리기 때문에. 되겠죠? 예. 를 기억하시고 점유의 성계가 인정되듯이 등기의 성계도 인정돼요. 등기의 성계가 인정된다는 말이 반드시 을명의로 10년간 등기되어 있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되겠죠? 예, 등기의 성계가 인정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 을의 등기는 반드시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어요. 조금 전에 그래서 무효 등기를 예를 들었죠. 갑을 간에 매매하고 매매가 무효가 돼서 소유권은 매도인 갑에게 복귀됐지만 매수인 명의로 등기된 채로 방치하고 있다면 이 등기는 무효잖아. 제가 예를 든 것은 반드시 을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 그러므로 원칙 무효 등기에 터잡아 등기부 취득 시효 할 수 있음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 학자들은 여러 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학설 우리 시험 아니에요. 판례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물어볼 수밖에 없지. 무효 등기에 터잡아 등기부 취득 시효하지 못한다는 판례가 하나 있어. 이 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 중에 무효인 후 등기의 터잡은 등기부 취득 시효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이중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이중의 등기, 중복 등기라 말해요. 등기법 시간에 배웁니다. 그때 무효인 뒤에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에 터잡아 등기부 취득 시효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판례 유일한 예외입니다. 되겠죠? 예.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도 진도가 늦네요. 예. 뒤로 넘어가 다음 시간은 공동소유할 거예요. 348페이지요.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